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의 견우가 마포구 대흥동에서 학원 강사를 근무하시는 3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걱정과 고민이 많은 상태로 들어오셔서 기억이 남는 환자분입니다. 근막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었고 이거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먼저 치료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목을 전후좌우로 돌릴 때마다 기분 나쁜 당김으로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목에 신경이 안 갑니다. 아침이면 피로감도 심해서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그런 것도 사라져서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신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등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근막 통증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소와 충격파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았고 중간중간 주사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다가 2달 전에 2~3시간 정도 목을 45도 돌린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후부터 목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전후 좌우로 움직일 때 잘 돌아가지 않고 신경이 쓰이는 당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폼롤러를 사용해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불면도 심하고 늘 피곤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다리의 부종도 심해져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견우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근육통과 근막통증의 차이는 뭐다? 근육통은 여러분이 뭔가 스트레칭도 하고 폼롤러도 비벼주면 빨리 풀려요. 이거 눈으로도 나와있지만 근막 통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심해져요. 특히 근막 통증 부위에다 폼롤러 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일순간 좋아지는 느낌 받을지 모르지만 대개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막 통증이 생겼을 때는 아픈 곳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이 크게 있고요. 내적 원인은 강박적이거나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이에요. 근막 통증은 통증이란 말이 들어서 겁나게 아플 것 같죠? 절대 아프지 않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콕 찌름, 더위서 발전은 화끈거림, 서늘함. 그래서 마치 거북이 등딱지 붙어있는 것 같고 거기를 도려내면 불행 끝 행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등이 되는데 외적인 원인만으로도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적인 원인에 외적인 원인이 가해지면서 더 빵 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외상이라든가 특발성, 원인 분리목으로도 생기는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없이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적인 원인이 있던 사람이 외상이 가해졌을 때 더 심하게 폭발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업무 강도,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불면이 복합적으로 결여되면서 생긴 것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학원 강의하시다 보니까 교환도 새로 만드시고 학원 상담도 하셔야 될 테고 강의도 하셔야 돼요. 업무 강도가 셀 거 아닙니까? 뭐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겠죠. 학원생 수도 많고 잘 되시면 뭐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같은 거 계속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자료 만들고 막 하시려면 그 다음에 이제 불면 막 이제 근막 통증이 심해져 잠도 못 잔 거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잠도 못 주무시면서 점점 증상이 발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알려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은 불필요한 곳에 자꾸 자극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은 근육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육통은 만져줄수록 마사지할수록 되게 좋아져요. 근막 통증은 여러분의 자극이 일단 들어가면 그 순간 얘 자극 때문에 안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얘 자극으로 해서 근막이 더 나빠지면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서 점점 퍼지고 심해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근막 통증 부위는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달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의하시 힘드시잖아요. 교환도 계속 만드시는 힘드시니까. 근데 커피는 근막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죠.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 9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특히 오전보다 오후 또
환자분 같은 경우도 강의도 늦게 끝나게 되니까 또 뭐 마실 수도 있겠죠. 뭐 강의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이제 강의 교원 같은 걸 계속 만지다 보니까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2,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잠깐 편의점이라 한번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앉아있을 땐 머리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 하는 이런 맥켄지 신전법 등으로 해서 자세히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종현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며 수분 대사를 조절해주며 불필요한 자극하지 말고 커피를 어느 정도 절제하며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근막을 정사하면서 목, 어깨의 정렬을 바르게 해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죠.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 통증은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좋은 게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확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신경 끈다. 왜? 신경을 거기에 집중을 하기에 뭔가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자꾸 할 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노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자꾸 후부에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두세 번 세네 번은 좋지만 아픈 별 자꾸 주물러 뭔가를 하시면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퍼져요. 근육통과 근막 통증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을 드시면 아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뭐 콜드브루,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처럼 카페인이 들어가면 수면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스트레스 해방 도구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거나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시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에 갔던 정형외과에서는 권한 치료만 잘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사실 나아지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불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믿음이 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던 환자분입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 그 밖에 말 못할 불편을 고통받고 있는 근막 통증 환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